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지금 시각 일요일 밤 11시인데요. 뭐 늦은 시각이지만 아, 오늘도 하나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메이저 투자자의 언어로 시장을 이해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보통 메이저 투자자라고 하면 외국인 또는 국내 기관 투자가일 수도 있고요. 거액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을 제가 메이저 투자자라고 일단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란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것인지 뭐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금융 투자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때 이후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일단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메이저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 이거는 다 차트에 나와 있죠. 여기에 자기들의 어떤 얘기의 흔적을 남기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향과 속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호재와 악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와 악재를 주가에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호재가 터졌지만 나는 이 주식 이제 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악재가 나왔지만 또 어, 메이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악재 반영시키고 나서는 바로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입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들이 거래하는 종목, 그들이 거래하는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과 시간으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항상 어떤 걸 노리냐면요. 모든 투자자들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항상 뒤통수를 칩니다. 아니면 반대로 모두 한 곳을 쳐다보게끔 유도하는 경향도 있죠. 우리가 성동격서라는 그 사자성어 있죠.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라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막 소리를 내서 그쪽을 쳐다보게 하고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수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지금 한번 좀 예를 들어 봤는데요. 뭐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가격 하락이 확정적일 때, 확정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가격 하락이 그들이 보기에 거의 확실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승을 유도한 후에 하락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경우에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썼고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이 확정적일 때 반대로 이때는 하락을 유도한 후에 상승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굉장히 오래된 차트인데요. 제가 사실은 증권업계에 198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989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지금 1989년 3월 27일에 1008포인트라는 고점을 찍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반등 나로 떨어지다 또 떨어지니까 재무부에서 그 당시 재무부 장관이 이규성 씨였는데요. 이규성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12월 12일 날 증시안정기금을 4조 이상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한다고. 이 발권력 동원 요즘에 뭐 미국의 QE 우리나라도 89년도에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치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모두 했냐면요. 지금 그 개인 투자들이 신용거래하지 않습니까? 신용거래 만기가 지나면 그게 미상한 융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미친 조치를 내놨냐면
신용이 만기가 지나서 미상한 융자금으로 된 그 금액을 담보로 그 대용 금액을 담보로 다시 신용을 걸고 미수를 걸 수 있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배로 신용을 100원 가지고 200원어치 신용을 샀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 돌아왔는데 200원을 가지고 다시 200원어치를 더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이제 신용이 꽉 차서 그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갈된 상태에서 시장이 못 움직이니까 수요 진작책으로 그런 미친 조치를 내놨는데요. 그때 가만 계산하니까 없던 수요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시장 무조건 간다.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 산다고 하고 증권기금에서 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 더 풀어주고 또 미상한 융자금을 담보로 또 주식을 사주게. 그러니까 수요가 무한정 생긴다는 걸 생각으로 해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이때는 경기 구멍이 다 꺾인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제 기억으로는 이때 3일 올랐습니다. 3일.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증권사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리서치라는 이름을 안 썼을 텐데요. 뭐 그때 투자 분석부에서 일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데일리하고 위클리 그 자료를 쓰던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뭐 서로 갑론을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 없던 지금 수요 기반이 확충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주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떨어질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나와서 이때 주식을 다 팔아먹은 겁니다. 이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엔 이때 들어가서 다 물린 케이스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제가 이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상황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올 가을에 독감과 함께 2차 확산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면 단 문제는 이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2단계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반영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가을에 꼭 이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또 사실은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뭐 올 겨울 안에 뭐 올해 안에 뭐 백신을 지금 자기네들이 뭐 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 지표가 뭐 좋은 게 나쁜 게 나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쁘다 뭐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은 경제 지표는 지금 일시적인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 뭐 생각보다 조금 나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그 재료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시장은 뭐 이렇게 대립되어 있죠.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하고 아니면 그 재개에 따른 2차 확산 우려감 이게 지금 충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서였던 그런 게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중국도 양회에 대한 기대감 이게 또 충돌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위에 걸 보면 지금 국내는 이태원발 2차 확산이 약간 생각보다는 지금 뭐 좀 많이 잦아들어가지고 좀 희망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5월 25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렘데스비르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논문이 확실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에서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감, 우려와 기대감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시기에는 시장이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렘데스비르 말고도 지금 그 백신에 대한 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지금 1단계 임상 완료, 2단계 임상 준비 중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은 바이오 회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더나는 3월 4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1단계 임상을 했고,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나 6월 달에 6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임상도 승인을 받았다.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오는 7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보시면 개발 주체별로 쭉 나옵니다. 모더나는 지금 2020년 7월이 개발 완료 시점. 이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이라는 전제죠. 그다음 존슨앤존슨이 뭐 내년 4월 뭐 등등등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 있는 이노비오라는 회사도 올여름에 1단계 임상 결과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백신도 뭐 또 이렇게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희망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가을에 무조건 떨어지는 쪽으로 또 경제활동 제약했을 때 2차 확산 때문에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으로 꼭 진행된다고 사실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단정 짓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무조건 폭락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무게중심을 옮겨놓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뭐 지속적으로 어, 그 생각을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투자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약물 전단 이것도 사실은 뭐 만나서 입을 맞춰서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들끼리는 서로 거래하면서 가격, 거래량, 재료, 시간 이런 걸로 어찌 보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쪽이 앞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죠. 지금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넥신하고 지금 백신 개발하는 건이 한 건 더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1번, 2번, 3번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된 주식 중에서 이제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 데이터나 다우 기술과 같은 주식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 회사들은 뭐 자회사, 손자회사로 키움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키움증권 주권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죠. 뭐 이익이 67억 정도 나왔나요? 순이익이.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를 지금 15일 날 했기 때문에 뭐 주초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그런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자회사의 어떤 그런 우려가 일단 한편으로는 우려가 드러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 때문에 접근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부등호 표시했죠. 저는 더존 비전보다는 다우 데이터나 다우 기술 쪽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시가총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어떤 밸류에이션도 지금 더존 비전 같은 경우가 최근 보면 언택트 관련주로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제가 사실은 이 IT 쪽 업계에 스타트업들 컨설팅을 계속 사실 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더존 비전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좀 어,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좋게 봐주는 것 같다. 뭐 그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더존 비전보다는 다우 데이터나 다우 기술 쪽을 또 제가 관심을 좀 갖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이상으로 일단 오늘 영상은 마치는데요. 제가
언택트 관련된 주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다음 주에 좀 시간을 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든 분들이 전부 언택트 관련된 쪽이 너무 당연한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당연한 방향인 거는 동의하나 속도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데이터가 좀 더 좀 그 정리가 좀 되면 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